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중동의 불안 가운데서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기술주 실적 호조가 모든 문제를 덮다입니다. 미국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란 영계 세력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이란 영계 세력들이 며칠 전 요르단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해서 미군 3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이 보복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백악관은 이란과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혔지만 이란은 만일 위협이 된다면 강력 대응을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중동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FOMC 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치고 연준 의장 파월은 3월은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아니라고 발언했습니다. 시장은 3월 달에 금리가 인하될 줄로 잔뜩 기대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3월에는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것이라는 파월의 말에 자산시장이 일제 급락했습니다. 다우는 0.8, S&P 500은 1.6, 나스닥은 2.2%씩 각각 하락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2일날 메타와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기술주들이 실적 호조에 힘입어 크게 올랐습니다. 메타는 20% 이상 올랐고 아마존도 거의 8%가량 상승했습니다. 이틀 전 파월이 3월에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에 시장은 크게 떨어졌지만 2일날 특별히 기술주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도 정부가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서 저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이 비율이 낮은 주식의 몸값을 높이겠다고 밝히자 국내외 기관들이 대형주 매수에 적극 나섰습니다. 또한 미국 기술주의 강세가 더해지면서 국내 성장주들도 올라 2월 첫날 코스피 주가가 3%가량 급등해서 올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고 하는 전망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는 연도별 경제 성장률 추이인데요. 작년 23년에 잠정치로 1.4%가량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장률 저조의 요인은 내수 부진과 특별히 중국 경기가 안 좋아서 중국향 수출 둔화의 영향 때문입니다. 올해 성장률은 2%대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이제 회복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전망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비와 투자가 아직 바닥을 찍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건설 경기가 안 좋다는 점에서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등을 감안할 때 한국 경제의 앞날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S&P 500 연초 대비로 4.55% 올랐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1.34% 올랐습니다. 여기 깊게 파인 것은 31일 파월 의장이 3월 금리 인하는 기대하지 말라는 발언에 주식시장이 급락한 거죠. 그리고 하루 이틀 뒤 기술주 실적이 좋다는 소식에 다시 랠리를 펼쳤죠. 우리나라 코스피도 지난 목요일, 금요일 들면서 많이 올랐죠. 지난주에 거의 5%가량 올랐습니다. 하지만 1월 달에 계속 하락한 탓에 연초 대비로는 약 2%가량 떨어진 상태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한 달 차트입니다. 파월에 3월달 금리 인하는 없다는 소식에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했죠. 약 3.9%에서 4%로 금리가 다시 올랐습니다. 중동의 전쟁 위험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최근 오히려 내렸습니다. 배럴당 80불 수준에서 70불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서부 텍사스 중진류 유가가 오히려 하락했다는 것은 시장은 중동의 전쟁 발발 위험을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금 가격도 최근 크게 변동이 없죠. 연초 대비로 약 0.8%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지난주에 약간 올랐습니다. 올해 들면서 현물 ETF 출시로 인해서 4,700불까지 올라갔다가 그 후 계속 떨어져 1월 22일 날 39,500불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죠. 연초 대비로 2.5%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란 영계 세력이 요르단 주둔 미국 기지를 공격해서 미군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보복 공격을 감행했고, 그래서 중동에서 전쟁이 확대될 위험 확전 기로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는 최근 오히려 하락했고 금 가격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 시장은 전체적으로 중동에서 전쟁이 커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31일 날 모임을 가졌죠. 회의가 끝난 다음에 파월은 3월은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아니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은 잔뜩 금리 인하를 기대했는데 파월의 이러한 실망시키는 발언에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는 올랐죠. 그러나 이틀 뒤 실적 호조에 힘입어 기술주들이 랠리를 펼쳤습니다. 특별히 메타는 주가가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한국도 정부가 증시 부양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서 국내의 기관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2월 1일 코스피는 올 들어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암호화폐는 1월 10일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 가격이 떨어져서 1월 22일 날 약 39,500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후 이 저점에서 현재 회복 중입니다. 2월 3일 토요일 오후 8시 현재 43,000달러대까지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이는 연초 대비로 2.54% 하락한 가격입니다. 오늘은 시편 4편 6절과 8절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여기 여러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사람들이란 신앙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에 대해서 누가 너희에게 선을 보이겠느냐고,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렇게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불신자들의 의혹 제기와 비아냥거림에 맞서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도움을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를 비추소서, 이렇게 간청하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이가 부모를 찾듯이 신앙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리고는 8절에서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과 확신 덕분에 시편 기자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것입니다. 꽹후의 드론드론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얼굴을 들어 비추듯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과 평화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가 오직 여호와이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